결혼 3년 차를 맞은 이 부부는 30 초반의 젊은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었고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커리어를 쌓는 데 집중하고 있었죠. 남편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대리로 일하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아내 역시 중견 규모 회사의 기획팀에서 열심히 일하며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일을 존중했어요. 남편은 아내가 늦게 퇴근하거나 야근을 해도 이해했고, 아내 역시 남편의 출장이나 회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부부관계라고 스스로 생각했죠. 평일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곤 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주말 계획을 세우는 게 일상이었어요. 아내는 최근 들어 회의가 많아졌다며 종종 늦는다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남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기획팀이라는 부서 특성상 프로젝트가 많고 회의도 잦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힘들어하면 격려해주고 피곤해하면 마사지를 해주며 배려했습니다. 결혼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주변 친구들은 이 부부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이죠. 어느 목요일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을 생각이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파스타를 만들 계획이었죠. 그런데 6시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은 이해한다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혼자 저녁을 먹기로 하고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죠.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아내에게서 또 한 번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도 회의 중이라는 내용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별 생각 없이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회의실로 보이는 공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배경으로 유리 파티션이 보였어요. 전형적인 회사 회의실 풍경이었죠. 남편은 수고한다는 답장을 보내려다가 문득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의실 한편에 있는 장식용 거울에 뭔가가 비쳐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죠. 남편은 화면을 더 확대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아내의 모습이 있었고 바로 옆에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한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남편은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 중이라면 여러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어야 하는데 거울에 비친 모습은 둘만 서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게다가 그 거리감도 묘했습니다. 업무상 대화를 나누기엔 너무 가까워 보였어요. 남편은 혹시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볼수록 이상했죠. 회의실이 맞긴 한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은 그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 문득 기억이 났죠. 작년 회식 자리에서 스쳐 지나가며 인사했던 아내 회사 동료였어요. 그때 아내가 소개해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협력부서 직원이라고 했었죠. 남편은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인사만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 속에서 아내와 단둘이 있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이 들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회의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내는 1시간쯤 더 걸릴 것 같다고 답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답장하고 소파에 앉아 계속 그 사진만 들여다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죠. 혹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의 불편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사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내는 10시쯤 집에 돌아와서 피곤하다며 바로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죠. 남편은 아내에게 회의 어땠냐고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프로젝트 관련 회의였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다고 답했어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대답이었죠.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남편은 어젯밤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거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아내와 그 남자 동료가 서 있는 거리는 명백히 가까웠습니다. 회의 중이라면 보통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거나 최소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사진 속 두 사람은 마치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가까이 붙어 서 있었어요. 남편은 혹시 단순히 회의 중 잠깐 일어선 순간을 찍은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석연치 않았죠. 회의실 안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마치 둘만 있는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출근 후에도 남편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사진이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남편은 혼자 식당에 앉아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결혼 3년 동안 아내는 한 번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솔직했고 투명했어요. 회의가 있으면 회의라고 말했고, 야근이 있으면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남편은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을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또다시 늦는다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도 회의 때문이라고 했죠. 남편은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지만 속으로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정말 회의가 이렇게 자주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남편은 아내가 예전에 했던 말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회의가 부쩍 많아졌다고 했었죠.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서 그렇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뭔가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회의는 주로 저녁 시간대에 있었고 끝나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최근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주에도 목요일과 금요일에 늦었고 그 전주에도 수요일과 목요일에 늦게 들어왔었죠. 모두 회의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녁 회의가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바쁜 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몇 주째 계속되는 건 흔한 일은 아니었죠. 남편은 혹시 아내 회사에 큰 프로젝트라도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엔 괜히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망설여졌어요. 그날 밤 아내는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으며 오늘 회의가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무슨 회의였냐고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을 검토하는 회의였다고 답했죠. 여러 부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 동료도 회의에 참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기획팀과 영업팀 그리고
협력부서 몇 명이 왔다고 답했죠. 다음 날 점심시간 남편은 회사 동료와 식사를 하다가 문득 아내 회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동료의 친구가 아내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최근 그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냐고 넌지시 물었어요. 동료는 잘 모르겠다며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얼버무렸죠. 하지만 속으로는 아내 회사의 실제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정말 저녁 회의가 그렇게 자주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오후가 되자 그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특별히 큰 프로젝트는 없다고 하더라는 내용이었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내는 분명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회의가 많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프로젝트가 없다니요. 혹시 부서마다 상황이 다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 부서에만 특별한 업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은 일단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정상적으로 퇴근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평소처럼 회사 이야기를 나눴죠. 남편은 자연스럽게 요즘 프로젝트 진행은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 주쯤 중간 보고가 있을 거라고 답했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출근길에 문득 지난주 목요일 아내가 보낸 사진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회의실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아내 회사 회의실은 예전에 한번 방문했을 때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본 회의실은 창문이 한쪽 벽면 전체에 있었고 블라인드가 흰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회의실은 창문이 작았고 블라인드 색도 달랐어요. 물론 회사에 회의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 다른 회의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 파티션의 디자인도 기억과 달랐죠. 남편은 혹시 외부 회의실을 빌려서 쓴 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회의는 회사에서 했냐고요.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회의실이 평소와 다르게 보여서 물어본다고 했죠. 아내는 잠깐 당황하는 듯 하더니 그날은 큰 회의실을 다른 팀에서 쓰고 있어서 작은 회의실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구나 하며 넘어갔어요. 하지만 아내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순간이 너무 짧아서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남편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아내는 또다시 늦는다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엔 사진은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회의 중이라는 짧은 문자만 왔습니다. 남편은 몇 시에 끝날 것 같냐고 물었죠. 아내는 8시쯤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주에도 벌써 2번째 저녁 회의였습니다. 정말 회의가 이렇게 자주 있는 게 정상일까요? 남편은 문득 아내의 일정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아내가 늦게 들어온 날들을 떠올려 봤어요. 대충 세어보니 일주일에 평균 2~3번 정도는 늦게 들어왔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예상보다 늦은 9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회의가 길어졌다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아내의 설명은 늘 그럴듯했고 태도도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배경이 다른 점 실제로는 큰 프로젝트가 없다는 동료의 말,
그리고 너무 자주 반복되는 저녁회의 일정까지요. 남편은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뭔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는 막막했죠. 남편은 며칠 동안 아내의 패턴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따지거나 추궁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실만 확인하려 했죠. 먼저 아내가 늦게 들어온 날들을 달력에 표시해 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기록을 정리해 보니 놀라운 패턴이 보였어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유독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거의 매주 반복되고 있었죠. 남편은 혹시 목금요일에 정기 회의라도 있는 건가 싶어 아내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아니라고 했어요.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잡히는 거라서 특별히 정해진 요일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은 명백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죠. 남편은 아내가 늦게 들어온 날들에 보낸 문자 메시지들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 회의 중이라는 내용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미묘한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날은 프로젝트 회의라고 했고 어떤 날은 부서 회의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그냥 회의라고만 했죠. 회의 참석자에 대한 언급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여러 부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고, 때로는 팀 단위 회의라고 했어요. 남편은 이런 세세한 차이들을 노트에 적어가며 정리했습니다.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아내는 예상대로 또 늦는다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남편은 이번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봤어요. 저녁 먹었냐고 물어본 거죠. 아내는 아직이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그럼 회의 끝나고 근처에서 만나서 같이 저녁 먹자고 제안했어요. 아내는 잠시 답장이 없다가 오늘은 회의가 늦게까지 이어질 것 같아서 그냥 집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죠. 회의가 아무리 길어도 저녁은 먹어야 하는데 왜 함께 먹자는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혹시 다른 사람과 먹을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일부러 아내 회사 근처를 지나가 봤습니다. 퇴근길에 조금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내 회사 건물 주차장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차가 아직 주차되어 있는지 보려고요.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죠. 남편은 차를 세우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의문을 풀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은 회사 근처 카페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회사 건물 방향을 바라봤죠. 혹시 아내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은 문득 자신의 행동이 우스워졌습니다. 이건 마치 탐정놀이 같았어요. 아내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남편은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아내는 정말 회의 중일 텐데. 나 혼자 쓸데없는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를 기다리며 또다시 그 사진들을 들여다봤죠.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 회의실 배경, 그리고 너무 가까운 거리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9시가 넘어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으며 오늘 회의가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저녁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회의하면서 간단하게 샌드위치로 때웠다고 답했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어요. 회의하면서 샌드위치를 먹었다면
누가 사온 걸까? 회사에서 준비해 준 걸까? 아니면 누군가 개인적으로 사온 걸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밀린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는 토요일 오전에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주말처럼 보였죠. 일요일 오후 남편은 서재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를 정리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파일을 찾다가 우연히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족 사진이나 중요한 서류를 공유하기 위해 같은 클라우드 계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필요한 파일을 찾기 위해 폴더를 열어보다가 아내가 최근에 올린 사진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지만 폴더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업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호기심에 폴더를 클릭해봤죠.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의 관련 사진들인가 싶어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 사진은 회의실에서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아내 회사 회의실이 아니었죠. 벽면의 로고를 보니 외부 미팅룸이었습니다. 기업들이 회의나 세미나를 위해 대여하는 공간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아내와 그 남자 동료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열어보니 더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었죠. 사진 배경은 어느 호텔 로비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샹들리에가 보였어요. 아내와 그 남자가 로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편안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남편은 사진의 촬영 시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평일 저녁 7시였어요. 퇴근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남편은 그날 아내가 회의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날인지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약 2주 전 목요일이었습니다. 분명 그날도 아내는 회의 중이라며 늦게 들어왔었죠. 남편은 계속해서 다른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아내와 그 남자가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이었죠. 단순한 업무 미팅 자리라기엔 너무 사적인 분위기였어요. 네 번째 사진은 또 다른 미팅룸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둘만 있었죠. 다섯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회사 근처로 보이는 거리를 걷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나란히 걸으며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죠. 사진은 총 10여 장이 넘었습니다. 모두 최근 2달 사이에 찍힌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에 그 남자 동료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회의실이든 호텔 로비든 레스토랑이든 카페든 항상 둘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사진들의 촬영 날짜와 시간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자신의 기억과 대조해 봤습니다. 그중 몇몇은 아내가 회의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죠. 아내는 회의 중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남자와 단둘이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회의라는 핑계로 거짓말을 해왔고 실제로는 그 남자와 사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 사진들을 모두 별도의 폴더에 복사해서 저장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클라우드 접속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로그아웃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였죠. 아내는 남편을 보며 밝게 웃으며 저녁 뭐 먹을까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같이 생각해 보자고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실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결혼 3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참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발견한 사진들을 시간 순으로 정렬하고 각 사진의 촬영 날짜와 아내가 늦게 들어온 날들을 대조해 봤어요.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회의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날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그 남자와 외부에서 만난 날들이었죠. 남편은 이 모든 자료를 문서로 만들어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아내의 말과 실제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였습니다. 증거는 감정이 아닌 사실로 말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남편은 법률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었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검토한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말했죠. 다만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화 내용이나 추가적인 증거 말이에요. 남편은 알겠다며 좀 더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남편은 복잡한 심정이었죠.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 회사의 한 직원으로부터였어요. 그 직원은 자신을 아내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라고 소개했습니다. 남편과 통화하고 싶은 게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남편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내와 다른 부서 직원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말해줄 게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난 건가 싶었죠. 직원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며칠 후 남편은 그 직원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부서 내에서 아내와 협력, 부서 남자 직원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죠. 두 사람이 업무 시간에 자주 외출하고 회의라는 명목으로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상 협력하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외근 보고를 할 때 실제로 방문했다고 한 장소와 다른 곳에 있었다는 목격담도 있었죠. 심지어 업무 시간에 회사 근처 호텔 로비에서 함께 있는 걸 본 직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두 사람이 외부 미팅이라고 허위 보고를 한 경우가 여러 번 있다는 거였어요. 실제로는 거래처 미팅이 없었는데 있다고 보고하고 외출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회사 규정 위반이었죠. 업무 시간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니까요. 직원은 이미 몇몇 동료들이 이 문제를 인사팀에 제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곧 내부 조사가 시작될 거라고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회사에서까지 이런 일을 벌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직원은 미안하다며
남편에게 미리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아내 회사에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여러 직원들을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요. 외근 보고 기록과 실제 행적을 대조하고 업무 시간 사용 내역을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내와 그 남자 직원이 허위로 외근 보고를 한 사례가 5건 이상 확인되었죠. 실제로는 업무 미팅이 없었는데 있다고 보고하고 외출한 겁니다. 또한 회의 명목으로 외부 미팅룸을 회사 비용으로 대여한 기록도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실제 회의 내용이나 결과 보고는 없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인사팀은 두 사람을 불러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변명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와 업무 시간 부정 사용이 인정되었습니다. 회사는 조직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죠.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논의 끝에 두 사람 모두에게 해고,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회사 동료로부터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아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요. 아내는 남편의 냉담한 반응에 놀란 듯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위로해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줬을 텐데. 이번엔 달랐죠.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왜 해고당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아느냐고요.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죠. 회사에서 업무 시간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거 맞느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그제야 남편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죠. 남편은 대답 대신 노트북을 켜서 정리해둔 증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발견한 사진들, 날짜별로 정리한 아내의 거짓말 기록, 그리고 회사 동료에게서 들은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차분하게 제시했어요. 아내는 화면을 보며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회의 중이라고 했던 그 시간들에 실제로는 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거 맞냐고요.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정확히 언제부터 그 남자와 그런 관계였는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업무상 협력하는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요. 2달 전쯤부터 업무 이상의 감정이 생겼고 점점 자주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관계까지 간 건 아니라고 강조했죠. 그저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비웃음을 흘렸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짓말로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사적인 시간을 보낸 것 자체가 괘씸이라고 말했죠. 아내는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실수였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곳까지 가 있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아내는 깜짝 놀라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잘못했다고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울부짖었죠.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고 결심도 굳혔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도 없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덧붙였죠. 며칠 후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이었어요. 준비해둔 증거들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진 회사 내부 조사 결과, 허위 외근 보고 기록까지 빠짐없이 첨부했죠. 아내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반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명백했거든요. 재판부는 첫 번째 심리에서 남편에게 유리한 입장을 보였어요. 아내의 유책 사유가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법정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소용없었죠. 남편은 재판 내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사실만 진술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이가 없었고 재산 분할도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석 달 만에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법원은 아내의 유책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남편은 복잡한 심정이었죠. 후련하기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3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버렸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했거든요. 남편은 아내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메신저도 모두 차단했죠. 더 이상 연락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혼 후 남편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하고 직장 생활에 더욱 집중했어요. 친구들은 남편을 위로하며 응원해줬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끝낼 줄 아는 것도 용기라고 말했죠. 남편은 천천히 상처를 회복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로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담담해졌어요. 오히려 일찍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 깊은 관계가 되기 전에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일에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주말에는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죠. 반면 아내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고당한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같은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로 해고당했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죠. 면접을 보러 가면 어김없이 이전 직장 퇴사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자니 나중에 들통날까봐 두려웠어요. 결국 몇 달 동안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저축해둔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점점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죠. 친정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지만 실망한 표정으로 스스로 해결하라고만 하셨습니다. 부모님도 딸의 잘못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 남자 직원 역시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해고당한 후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업계 내에서 평판이 나빠진 탓이었죠. 결국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해고당한 후에도 잠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곧 자연스럽게 끊어졌어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상처만 상기시켰거든요.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저지른 일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죠. 회사에서의 신뢰 결혼 생활 그리고 커리어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차단되어 있던 번호를 다른 전화로 걸었어요. 남편은 모르는 번호라 받았다가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요. 재취업도 안 되고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조금만 도와줄 수 없냐고 애원했습니다.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남남이 된 사이라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다고 말했죠. 아내는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며 울먹였지만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으로 돌아가 부모님 눈치를 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며 근근히 생활했죠. 한때 잘 나가던 커리어 우먼이었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어요. 회의라는 거짓말로 시작된 만남들이 결국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아내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대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1년 후 남편은 우연히 거리에서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려 지나쳤고 아내도 그저 멈춰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짧은 순간 남편은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닌 그저 남이 된 사람을 보는 담담한 뿐이었어요. 남편은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진실은 결국 모든 것을 드러냈고 거짓말로 쌓은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